녹두와 숙주나물을 함께 섭취할 때 특정 음식과 결합하면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녹두는 예로부터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해독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녹두와 숙주나물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이로운 녹두와 숙주나물도 잘못된 조합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두와 숙주나물의 최상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몸속에 쌓이는 독소가 각종 질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익숙할 것입니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혈관 속 중금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녹두를 발화시켜 만든 숙주나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녹두는 오랜 옛날부터 다양한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겨지며 자연의 해독제로 손꼽혀왔습니다. 또한 녹두가 가진 차가운 성질은 체내의 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 전통의학에서도 매우 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녹두죽, 녹두전, 녹두송편, 녹두 빈대떡 등 녹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녹두를 싹 틔우면 더욱 건강에 이로운 숙주나물이 되는데 이는 밥이나 샐러드, 수프 등에 활용되어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심지어 녹두로 만든 녹두고물을 이마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가라앉는다고 하니 그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의 최악의 궁합과 최상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녹두로 만든 녹두묵과 녹두 한천은 피해야 할 녹두 요리 중 하나입니다. 놀라셨나요? 저칼로리 음식으로 알려져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대신 섭취하기도 합니다. 녹두를 섭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껍질째 갈아서 녹두전이나 녹두죽으로 먹는 방법과 녹두의 전분만을 모아 묵이나 한천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녹두 껍질입니다. 앞서 녹두가 해독의 왕이라 불린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녹두 껍질에 함유된 대부분의 성분들이 강력한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두 전분으로만 만들어진 묵이나 한천은 녹두 본연의 해독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녹두묵이나 한천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녹두 전분에는 소화기관에 매우 이로운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놀라운 양의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과 소화에 좋은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 전분을 소화하면 낙산이라는 물질로 변하며 이 낙산은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소화기관의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따라서 녹두묵이나 한천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녹두의 해독 효능을 최대한 누리려면 껍질째 갈아 숙주나물을 듬뿍 넣어 만든 녹두전처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다이어트나 장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녹두묵이나 한천을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한천보다는 묵이 칼로리가 더 높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의 첫 번째 최상의 궁합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앞서 껍질째 갈아 만든 녹두전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녹두의 고소함과 숙주나물의 아삭함을 더한 요리였습니다. 여기에 특히 돼지고기를 넣어 녹두전을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지만 트립토판과 메티오닌 같은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성분은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게다가 녹두와 숙주나물에 함유된 충분한 산은 활발한 신진대사를 돕고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체력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소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숙주나물 볶음이나 녹두전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녹두, 숙주나물과 돼지고기의 단백질 조합은 소량만 섭취해도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녹두와 숙주나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녹두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때 녹두와 숙주나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체내의 열과 독소를 해독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녹두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녹두를 갈아 고물을 만들어 이마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가라앉는다고 하니 정말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두와 숙주나물의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몸이 냉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 약으로 쓰일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냉한 사람은 녹두와 숙주나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을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열하면 녹두와 숙주나물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더욱 쉬워집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껍질째 갈아 만든 녹두전이나 데친 숙주나물을 꼭꼭 씹어 간식처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두전 반죽에 듬뿍 넣어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녹두를 다른 잡곡과 섞어 잡곡밥을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곡물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 재료를 더하면 놀랍도록 강력한 건강식품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마늘은 녹두와 숙주나물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녹두 잡곡밥에 통마늘을 넣거나 숙주나물 무침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먹으면 그야말로 항암 백신과 다름없습니다. 녹두와 숙주나물은 건강에 이롭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녀 몸이 냉하거나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와 숙주나물의 찬 성질과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두와 숙주나물에는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뇌신경을 보호하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암 작용으로 유명한 슈퍼푸드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을 떠올려 보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몸속과 혈관을 청소하여 녹두의 해독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마늘에 함유된 유황 성분은 혈관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춰주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은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늘을 썰거나 으깨면 기적의 항암 성분인 알리신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녹두전이나 녹두 잡곡밥에 다진 마늘을 넣고 숙주나물 무침에도 마늘을 듬뿍 추가하면 최고의 조합을 이룹니다. 또한 녹두와 마늘, 계피를 넣은 차는 소화와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함께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는 녹두와 최악의 궁합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한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전통 한약재를 복용 중이라면 녹두나 숙주나물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녹두는 함께 섭취하는 한약재의 다른 성분들까지도 해독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싼 한약을 복용하면서 녹두와 숙주나물을 함께 먹는다면 기대했던 효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역인 녹두는 해독작용을 통해 간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혹시 눈이 침침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얼굴색이 좋지 않고 눈빛이 흐릿한 분이 계신가요?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녹두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간 건강, 체내 해독,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 녹두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팥은 녹두와 숙주나물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팥과 녹두의 결합은 실로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앞서 녹두의 놀라운 해독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녹두는 체내의 중금속과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염증, 암세포, 스트레스, 심지어는 만성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녹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독소가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청소는 어려워집니다. 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팥은 심장을 보호하면서도
녹두가 해독한 노폐물, 녹두가루와 팥가루를 섞어 만든 팩은 밝고 맑으며 윤기 나는 하얀 피부와 젊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녹두와 숙주나물을 함께 섭취할 때 피해야 할 음식과 권장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녹두묵이나 녹두 한천보다는 껍질째 갈아 아삭한 숙주나물을 듬뿍 넣은 녹두전에 녹두 껍질과 고무를 더해 드시면 더욱 강력한 해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녹두와 숙주나물은 특히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셋째, 몸이 냉한 분들은 녹두를 가열해서 섭취하거나 잡곡밥이나 따뜻한 차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녹두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를 복용 중이라면 녹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팥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녹두와 숙주나물을 현명하게 요리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